보자. 연속 확률.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뭐 시간, 길이, 뭐 무게 같이 그 값을 확률들이 그 값이 실수의 값을 가지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죠. 이제 그 녀석의 포인트마다 확률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0에서부터 1까지 하면 그 안에 숫자가 몇 개 있어, 수가. 실수가 몇 개 있어. 0에서부터 1까지 사이에. 많아? 그래, 많아. 굉장히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점들 하나하나가 다 확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확률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확률 함수,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적분, 우리가 적분을 배웠죠. 우리가 어디 A에서부터 B까지 확률을 갖는다라고 하면 A에서부터 B까지 확률을 갖는다라고 하면 요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는 겁니다. 넓이가 확률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녀석이 연속 확률 변수를 A에서부터 B까지, X가 A에서 B까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여기 A에서 B까지 이 녀석의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넓이가 확률이니까. 넓이가 확률. 그러니까 니네 이걸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하는데 지금 이쪽 파트는 이 확률과 통계 이쪽 파트는 미적분이랑 아예 별개 단원이야. 그러니까 적분을 시키지를 않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맞아요? 적분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니네가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만을 물어봅니다. 뭐 삼각형,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이런 그림을 주죠. 이 녀석이 확률 함수를 나타내는 이 녀석이 확률 함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A에서 B까지 요게 확률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나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C에서부터 D까지의 확률을 구하여라. X가 C에서부터 D까지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요거 사다리꼴의 넓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함수가 나와 있으면 사다리꼴의 넓이 정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요. 연속 확률 분포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분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해요.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특징 있는 분포 하나가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요거를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돼. 그랬을 때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요. 확률 밀도 함수.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죠. 여기서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확률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밀도라고 나와 있구나. 질량이라고 나와 있구나. 그냥 그 느낌 자체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야. 확률이. 그죠? 그 넓이가 거기에 얼마만큼 밀집되어 있느냐. 각각의 포인트의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밀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이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fx라고 나타내면 이 녀석은 2 루트 2파이 시그마 뭐 그렇게 돼 있냐? 2파이 시그마 네, 1 2에 그지? 2 문과 친구들은 이거 2가 뭔지도 몰라요. 그죠? 아무튼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 2 시그마 제곱 뭐 이렇게 확률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확률 함수가 뭐야 이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확률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좌우 대칭하게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하게 이러한 종 모양 형태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종 모양 형태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요 녀석의 넓이의 합은 좌우 대칭하기 여기 m에 대하여 좌우 대칭하고요. 이 녀석의 넓이의 합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녀석을 적분시키면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1. 1이 돼요. 1이 되고요. 만약에 절반의 확률을 이야기해. m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m까지의 확률은 얼마냐라고 하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m에서부터는 또 2분의 1이고요.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 얘가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 니네가 요런 걸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아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가 이거 확률함수가 아무튼 대충 확률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녀석의 그래프는 평균을 그죠?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요런 식으로 대칭하게 그려지는 녀석이 바로 정규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니네가 시험을 보잖아. 뭐 수능을 보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 학교 시험을 봐도 그런 것들 니네의 몸무게를 재도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확률 자체가 정규분포를. 그래서 니네가 30% 니네 상위 30%에서 상위 40%의 점수들 이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을 봤을 때 70점에서 80점까지의 확률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그래 평균이 65인데 70에서부터 80까지 이 녀석의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넓이를. 그럼 넓이만 구하면 그게 확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다루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상생활에 거의 다반사한 것들이 거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확률 분포에서 뭘 구했지? 이항분포에서 뭘 구했지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뭘 구했어? 이항분포 아까 구한 거. 이항분포에서 뭘 구했어? 평균이랑 분산 구했잖아. 잊어버렸어? 평균이랑 분산 구했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 이쪽 단어는 학습 목표 자체가 달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뭔데? 확률이잖아. 확률을 구해라가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된다. 주된 학습 목표가. 확률이 어떻게 돼? 이거. 그럼 뭘 알려줘 나한테? 이항분포는 먼저 평균도 알려주고요. 표준편차도 알려줍니다. 표준편차도 알려주고 평균도 알려줘요. 그걸 다 알려주고 나한테 확률 구하라는 문제를 주된 문제로 나한테 준다.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한테 뭘 준다고? 평균하고 분산을 줍니다. 표준편차를 준다고.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정규분포는 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다가 뭘 쓰냐? 평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분산을 써요. 분산. 시그마 제곱. 정규분포의 표현 방법. 평균 쓰고 분산 씁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뭘 구하라고 한다고? 확률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정규분포.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분포. 유일한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네한테 유일한 녀석이에요. 요거 하나만 알면 돼. 다른 거 알 필요도 없고. 그게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아까 확률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굉장히 못생겼잖아. 무섭게 생겼었잖아요. 그죠? 니네가 한 번도 다루지 못할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그걸 적분을 할 수가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크기를 구할 수도 없어. 2, 파이 이런 거 무리수가 또 들어있어. 그래서 니네는 적분을 할 필요가 없어. 적분은 이미 다 해놔 있어요. 적분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지금 이쪽 확률, 통계 파트가 들어있는 문제집에는 항상 책 뒤에 뭐가 있냐면 정규분포표가 있습니다. 정규분포표가 있어요. 정규분포표는 어떤 녀석을 n
1, n, 0, 1의 제곱. 이 녀석을 적분해 놓은 표야. 적분해 놨어요. 여기 보세요. 평균이 얼마라고요?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앞에 있는 거고, 분산이 얼마예요? 분산이 1이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적분해 놓은 표가 정규분포표예요. 확률을 구해놨다는 얘기야. 그 녀석들의 확률을 구해놓은 거예요. 그걸 정규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내가 봐, 평균이 달라졌어. 평균이 1이고 뭐 분산이 2야. 평균이 2이고 분산이 3이야. 그럼 그때마다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다 달라져, 안 달라져? 당연히 다 달라지겠지. 그 달라졌는데 그 달라짐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것들을 내가 다 구해 놓으려면, 그 적분들을 다 구해 놓으려면 말이 안 되죠. 무수히 많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로 얘 하나만 적분해 놨습니다. 대표로 얘 하나만 적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 녀석 n, 0, 1 이 녀석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규분포 중에서 표준이 된다라고 해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거예요. 근데 니네한테는 뭘 물어볼 거야? 학교 시험이 75가 평균이고요. 분산이 15, 표준 편차가 15야. 이렇게. 학교 시험이 평균이 75고 표준 편차가 15점이야. 그랬을 때 80점에서부터 95점 사이에 들어있는 학생의 퍼센테이지,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방금 니네한테 뭘로 물어봤어? 정규분포로 물어봤어. 일반 정규분포로 물어봤어요. 표준 정규분포로 물어봤어요. 그냥 정규분포로 물어봤잖아. 평균이 0이 아니었잖아. 평균이 0이 아니고 표준 편차가 1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요런 녀석을 물어봤다고. 요런 녀석을. 근데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적분은 뭐에 대해서만 해놨는데, 얘에 대해서만 해놨는데 나는 그 적분한 것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회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내가 굳이 이 녀석이 적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굴 보면서, 얘를 보면서 아, 그럴 거야. 이 녀석의 값이 얼마가 될 거야. 방금 물어봤던 그 녀석이 얼마가 될 거야. 이런 거 무수히 많이 구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딱 구해놨단 말이야. 이 녀석의 적분만. 그러니까 모든 정규분포를 전부 다 이 표준 정규분포 이 표 안에서 표준 정규분포표 이 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n, m, 시그마 제곱 이 녀석을 이렇게 n, 0, 1 여기에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있는 x.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게 80점에서 90점 사이 그게 그 x의 값이에요. 확률 변수 x의 값. 여기서 다루는 이 x의 값을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우리가 z라고 합니다. 그 변수를, 확률 변수를 z.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뭘로? z로 바꿀 수가 있어요. x의 값을 여기서 쓰이는 값으로. 다시 여기서 쓰이는 확률 변수는 x고요. 여기서 쓰이는 확률 변수는 z예요. 근데 우리는 z로 바뀌어져 있어야 이 표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x를 누구로 바꿔야 돼? z로 바꿔야 돼. x를 z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화. 표준화. 그럼 그 표준화는 어떻게 하느냐? x에서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로만 나눠주면 이 녀석은 z가 돼요. 표준화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표준화가 된 겁니다. 표준화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 표준화 과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의 위치가 그 x의 위치가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가 내가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가 표준 편차의 몇 배에 있느냐 이거예요. 몇 배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Z화를 했어. Z가 바뀌어서 2가 나왔어. 만약에 Z가 그 값이 2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야.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마이너스 2배만큼의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의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 표준화 해가지고 나온 값, 이 Z의 값이라는 거는 표준 편차의 몇 배의 위치에 있느냐. 그거를 의미한다. 표준 편차의 몇 배의 위치에 있느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정규분포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 소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요약하면 일단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넓이가 확률이다 라는 거죠. 넓이 잘 구해서 확률 잘 구하세요. 일단 한 가지. 맞아요? 그리고 그 확률 분포 중에 정규분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정규분포는 그냥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자주 쓰이고 문항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 녀석은 정규분포 내에서 우리가 그 녀석의 확률, 넓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로?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를 해가지고 그 녀석의 확률을 구해 나갈 거다. 그게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러 드라마 이름 아니야? 풀어보러 갑시다. 그래, 풀어보러 갑시다. 연속 확률 변수인 것은 A반 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 이거 좀 애매하네. 멀리뛰기 기록. 이거 연속 확률 변수야? 멀리뛰기 기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멀리뛰기 기록은 멀리뛰기 길이잖아. 길이는 사실상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니네가 멀리뛰기를 하면 측정을 할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또는 두 번째 자리에서 끊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건 더 이상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야. 실수의 값이 아니잖아.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보는 거니까. 그럼 이산 확률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길이, 그래 길이니까 뭐라고 하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수능 문제라면 이건 분명히 혼날 만한 이야기예요. 10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그치? 앞면 몇 개 나오느냐? 이거 이산이죠. 이산. 몇 개 나오느냐?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소수가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 그죠? 그것도 아니겠죠. 개수잖아. 개수는 1개, 2개, 3개. 이산이죠. 이게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좋습니다. 연속 확률. 보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죠. 그죠? 연속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7분의 1이래. 뭔 소리야? 상수함수란 얘기지. 확률 함수가 7분의 1.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7까지 다 7분의 1이래요. 7분의 1. 그러니까 이 녀석의 넓이의 합이 얼마가 돼? 당연히 7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1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거는 어디서 4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4 이상일 확률. 4 이상의 확률. 그럼 나한테 이만큼의 넓이를 물어본 거지. 이만큼. 요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돼? 3 곱하기 7분의 1. 그래서 7분의 3.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 녀석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다른 것들은 또 1차 함수. 1차 함수는 또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적분, 테크닉을 안 쓰고도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지요. 아까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했던 정규분포. 정규분포 표현은 어떻게 하자고? 앞에다가 n을 쓰시고요. n을 쓰시고 앞에다가는 평균을 쓰시고 뒤에다가는 표준편차의 제곱을 쓰는 거야. 즉 분산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9라고 쓰면 얘는 3의 제곱인 거예요. 분산을 쓰는 거예요. 3의 제곱. 표준편차의 제곱을 쓰는 겁니다. 그래. 평균 분산을 쓰는 거야. 평균 분산. 그래서 시그마는 3이 돼요. 평균은 40이 되고요. 표준편차는 3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막히는 겁니다. 그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돼, 니네.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다? m에 대하여 대칭이다. m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 m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래프와 x축의 넓이, 이 녀석의 넓이, 이 넓이, x축 사이의 넓이는 전체 적분하면 1이다. 확률 함수니까 당연하죠.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작을수록 요거 잘 봐. 요거.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작을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높이가 높아진다. 뭔 소리지? 시그마라는 거는 시그마를 잘 알아야 돼. 시그마는 표준 편차야. 잘 들어. 지금 니네 이 용어 하나에 지금 헷갈림이 분명히 생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 70% 이상은 이 용어에 헷갈림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 들으면 해소가 잘 될 수 있으니까. 표준편차는 클수록 평균에서 멀어집니다. 뭐가? 자료들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워요. 무슨 얘기야? 그러면 표준편차가 클수록 자료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평균에서 멀어지는 데에 많이 생겨. 그러니까 가운데에 모여 있지 않고 이씨.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표준편차가 더 큰 거야. 이게 표준편차가 더 큰 거예요. 더 크면 자료들이 평균에 모이지 않고 평균에서 떨어지려고 이야기를 해. 평균에서 더 떨어지는 거지. 이게 자료들이 더 멀어지게 존재하는 거야. 먼 때의 확률이 더 커지는 거잖아. 멀었을 때의 확률이.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작았을 때가 이거지. 작았을 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았을 때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지금 시그마가 작다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가 작을 때 요런 그래프 가운데 몰려있어. 평균 주변에만 자료들이 다 있는 거야. 평균에서부터 다 떨어지지 않았어. 자료들이. 그러니까 어때? 시그마 값이 작을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맞죠?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죠. 이렇게. 가운데 밀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니네가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평균에 모여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 시그마가 작을수록 평균에 모여있는 거야. 작을수록 평균에 모여있어. 자료들이 평균에 모여있으니까 평균 주변의 확률이 커야 돼. 지금은 이해되죠? 나중에 보면 또 헷갈립니다.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높이가 높아지진 않지. 높이가 낮아지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잖아. 4번이 틀린 거예요.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 그지? m이라는 거는 평균이잖아.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면 그냥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지, m의 값에 따라서. 시그마가 똑같으면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똑같은 거야. 시그마의 값이 같으면. 평균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평균이 달라지니까 좌우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게 정규분포의 그래프다라는 거죠. 정규분포의 그래프다. 보자. 아직은 표준화 과정까지는 안 가고 그냥 아까 방금 우리가 배웠던 그 그래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볼 거예요. 요 정규분포의 그래프 내에서. 여기가 지금 M이고요. 이 그래프 내에서는 표준편차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프 그냥 그렸을 때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표준편차는 보이지가 않아. 어디서부터? M-시그마. M-시그마에서 M까지의 확률이지. 읽을 줄 알아야지. M-시그마에서 M까지의 확률. M-시그마라는 거는 M에서 표준편차의 1배만큼 왼쪽으로 가 있는 거지, 여기가. 그죠? 여기서부터 요거만큼, 이만큼의 넓이를 A라고 하자, 이거지. M-시그마에서 M까지의 넓이를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 M- 여기 뭐 문제를 뭐 이렇게 2시그마 표준편차의 2배만큼 왼쪽으로 간 거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M까지 이만큼의 넓이를 B라고 하자. 근데 니네한테 뭘 구하라 그랬어?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 이만큼의 넓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좌우 대칭이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얘의 넓이하고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M-시그마에서 M까지나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그냥 A죠. 그냥 A.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A예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A예요. A. 맞습니까? 이제 뭐 나한테 M 플러스 시그마에서 M 플러스 2시그마까지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B에서 A를 빼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만약에. 그렇게 우리 대칭성을 좀 살피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일단 대칭성을 좀 이용을 하래요. 대칭성을. 여기 봐.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하고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하고 같고 싶다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지금 여기서 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여기가 지금 뭐야? 여기가 지금 18인데 10 이하일 확률이잖아. 그럼 대충 여기가 10 이하일 확률. 요만큼하고 같도록 A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면 여기하고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여기가 그러면 A 이상일 확률이 10 이하일 확률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대칭을 가져야 대칭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떨어진 정도가 8이잖아, 8. 그럼 여기도 떨어진 정도가 8이어야지. 8도 하니까 A는 26이요. A는 26. A 더하기 10은 18의 2배, 36이요. A는 26이요.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래프 보고 8 차이 나니까 8 차이 난다 해서 A는 26이요 라고 구해줘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오면은 꼼꼼하게 질문하세요. 표준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화는 Z로 바꾸는 거야. X를 Z로 바꿀 때 누굴 빼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겁니다. 분산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A는 3, B는 1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화 정확하게 하시고요. 이제부터 적분을 실시를 하겠죠. 표준화를 했으니까.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할 겁니다. 이제 정규분포표가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느냐? 0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0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이 Z 자리에 0.00부터 해가지고 3. 어디까지 나왔더라?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없네. 정규분포표가 그렇게 큰 수까지 안 나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정규분포표에 거기 있는 값들로 이제 내가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나왔냐면 정규분포표의 의미는 평균이 얼마라고 했어요? 평균이 0이라고 했어요. 정규분포표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인 거야. 0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 그러니까 여기에 이 Z값만 주어진다면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 그러니까 만약에 2를 찾으면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이야. 이만큼.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인 거지.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0.4772란 얘기예요. 0.4772. 그러니까 정규분포 찾으면 그게 넓이가 곧 확률이 된다. 음의 값은 나올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대칭이니까 0에서부터 내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음의 값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의 값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규분포표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P,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P, X가 평균이 48이고 표준 편차가 4예요. 근데 나한테 36에서부터 56 사이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 녀석의 확률은 다이렉트로 못 구하니까 X를 Z로 바꾸는 거야. 이게 표준화예요. X를 Z로 바꿨으니까 이 X가 Z로 바뀌었으니까 이 36도 표준화가 돼가지고 바뀌어져야 돼. 56도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 바뀌는 과정이 바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야. 36에서 평균이 얼마라 그랬어? 48이라 그랬죠. 48을 빼고 4로 나누는 겁니다. 56에서 48을 빼고 4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P, 이 얼마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Z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죠. 2까지 8. 2까지. 난 요만큼을 적분하여라.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건데, 0에서부터 3까지. 0에서부터 3까지가 얼마래? 0.4987이래. 이만큼의 넓이가 0.4987이라는 거야. 이만큼의 넓이가. 0에서부터 2까지는 0.4772란 얘기야. 0.4772. 그러니까 얘랑 뭐 해야 돼? 더해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니까. 또 둘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0.9759. 이렇게 나오겠지. 0.9759라는 넓이, 즉 확률이 나옵니다. Z
Z는 x-48 나누기 얼마야? 4야. 4니까 0, 2를 따름으로 표준 정규분포 0, 2를 따름으로 요 녀석 36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죠? 요 계산하는 거 생략한 거지. 니네한테. 생략한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로 바뀌었죠. 그러면 정규분포표에서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비슷한 문제야. 이제 다 지금 이거 뭐 머리 쓰는 것도 없어요. 거의 뭐 노가다 수준이죠. 정규분포 이렇게 따랐을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제 보자마자 뭐를 하면 되냐면 보자마자 표준화를 합니다. 어차피 이 상태로 풀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요. P 39에서 40 빼고 2로 나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X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어? Z로 바뀐다고. 여기 A에서 40 빼고 2로 나눠요. 요게 얼마라는 거야? 요게 0.6247이란 얘기지. 0.6247.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렇게 가지고 여기가 지금 0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Z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0까지. 0.1915죠. 0.0에서부터 0.5까지. 0에서부터 0.5까지가 0.191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0까지도 0.1915예요. 그래서 0.1915에다가 어디까지? 2분의 A-40까지 더했을 때 여기까지 표준화가 된 거 여기까지 더했을 때 요 둘의 넓이의 합이 요거란 얘기잖아. 그죠? 그럼 차근차근 얘에서 이걸 빼 0.6247에서 0.1915를 빼 0. 뭐야? 얼마야? 4, 3, 3, 2. 0.4332 이렇게 나와요. 0.4332. 0.4332를 찾아야지. 0.4332를 찾았더니 1.5야. 아, 그러니까 너가 1.5구나. 얘가 1.5구나. 0.4332가 되려면 표준 편차의 1.5배가 돼야 된다고. 얘가 표준 편차의 1.5배. 그 때문에 지금 얘는 넘어가니까 A-40은 3. A는 43. 이렇게 우리가 A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지요. 요 스킬 천천히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표준화.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비 내리는 것도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정규분포. 그래서 요렇게 할 때 선생님은 요렇게 확률 변수를 x라고 두세요.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물결 표시. x는 정규분포 얼마? 50의 표준편차 2니까 2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P, X가 54 이상일 확률이야. 그죠? X가 54 이상일 확률. 그럼 얘는요, P, Z로 바꾸라 그랬어. X가 Z로 바뀌고요. 54에서 50을 빼고 얼마로 나눠? 표준편차 2로 나눠줘야 되지. P, Z는 2 이상일 확률이에요. 2 이상. 2 이상일 확률. 2 이상일 확률이면 여기가 0이고 2 이상일 확률은 요만큼밖에 안 돼. 2 이상일 확률은. 그럼 여기가 얼만데?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가 0.4772예요. 그러면 2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돼? 0.5에서 요만큼을 빼야지. 0.5에서 빼니까 0.0228. 아, 이거 0.0228이에요. 한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평균이 50인데 54 이상이 올 확률은 지금 이때
얼마밖에 안 된다? 2%밖에 안 된다. 왜 그래? 표준편차가 2밖에 안 돼서 그래. 표준편차가 너무 작아서. 표준편차가 이 정도는 아니고 더 클 텐데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끊을까? 알았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알았어. 여기까지만 숙제. 110페이지까지만. 110페이지까지만.